차도남의 이 영화 어때? 시즌2 제3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도 없고 스타벅스도 없고 개봉관도 한 곳도 없는 도봉구에서 만드는 영화 팟캐스트 차도남의 이 영화 때가 시작되었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너무너무 추워요. 저희가 지금 밤에 녹음을 하고 있는데 정말 날아갈 것 같이 춥습니다. 오늘 또 첫눈도 왔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어떻게 지내셨는지 첫눈 구경하셨어요? 예, 굉장히 추웠어요, 일단. 춥고 을씨년스럽고. 목감기도 걸렸다면서요? 예, 감기 걸려가지고 오늘 못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녁 시간 되니까 좀 나아져서 다행히 오게 됐습니다. 방송이냐 역시. 네, 돌아가시는 게 아니고 돌아가면서 한 번씩 자기소개 좀 하시죠. 네,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아도니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겸손해지신. 네네. 겸손해졌어요 이제. 네. 네, 반갑습니다. 소금사막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남원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락피디입니다. 날씨가 너무 추운데 겨울 월동 준비들 다 하셨나요? 예, 김장은 담았어요. 우와. 그래요? 한 제가 포기만 담은 게 주세요. 아니라. 네. 예, 언니들이 담은 거를 제가 살짝 받는 방식으로. 저도 저희 어머니가 김장을 안 하시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얻어야 돼요, 한 포기씩. 그래서 일단 어제 저는 한 포기 얻었습니다. 네. 어머니가 왜 김장을 안 하신? 힘드시니까 연세도 많으시고. 그렇죠. 이제 저도 했어요. 김장? 아니 저기 농협에서. 사셨구나. 저희는 사다 먹어요. 그러시구나.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요. 이게 그래요, 속 편하게. 네. 여건이 신정이 된 건지 이제 점점 그 주부들이 김장을 안 담그는 쪽으로 그렇죠.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우연찮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직접 담그시지가 않네요. 그렇죠. 네. 요즘에서 김장 안 담그는 집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주로 사 먹거나. 근데 사실 이 담그는 것보다 사 먹는 게 그렇게 비싸지를 않아요. 그렇죠. 계산을 해보면. 예, 저 15만 원 줬거든요, 언니한테. 네. 얼마 들던가요? 15만 원이요. 저희가 한 2주 정도 먹거든요. 2주 정도 먹는데 10,000원 정도면 2주를 넘게 먹어요. 10,000원이 채 안 되거든요. 그렇지.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근데 이제 그 똑같은 정도의 알맞은 이금 맛이잖아요. 네. 말이 안 되죠. 아무튼 그래서 딱 먹기 좋은 상태인 것 같아요. 물론 부모님이 해주시는 것처럼 정성은 들어가지 않았겠지만 딱 먹기 좋은 상태로 그냥 이렇게 저 신김치를 안 먹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사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파는 건 중국산이 많지 않나? 배추에?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죠. 예전에 농협에서 그 참기름을 샀는데 전 당연히 그 국산이라고 생각을 했죠. 참기름 국산 많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농협이니까. 네. 그래서 농협인데 그 TV에 뉴스에서 그게 나오더라고요. 농협에서 중국산 판다고. 그래서 우리 걸 딱 봤더니 중국산이라고 생각해서 그 농협에서 이런 것들이 다 있나 이제 그랬죠. 우리가 돌연 분위기가 이제 도시녀의 유쾌한 수다 분위기로. 아무튼 한국 사람한테 김치는 중요하니까요. 중요하죠. 네, 겨울에는 우리가 꼭 김치를 먹어줘야 되는 또 새로 만든 김치를 먹어줘야 되는 그런 민족인데 이제 김장을 잘 안 담그니까 사 먹는 김치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근데 날씨가 너무 추운데 어디 옷들은 다 준비 잘 하셨나요? 예, 거의 내복도 껴입고 왔습니다. 오늘 오는 길에 너무 추워가지고. 네. 그랬구나. 요즘 내복 입는 이제 나라가 됐잖아요, 우리나라가. 겨울이 그렇죠. 정말 추워요. 네. 입어야 돼요. 머리도 시렵고 나이가 드니까 겨울이 정말 싫으네요. 작년 겨울에 한파가 30 며칠인가 계속 몰아친 적 있잖아요. 네. 작년 겨울에. 그렇죠. 그래가지고 화장실 다 얼고. 이제 겨울 월동 준비를 거의 북극 수준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너무 추워졌어. 온난화랑 상관없이 겨울은 추워지고 있네요. 네. 그래도 스키장은 가야지. 스키장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부르주아세요, 부르주아. 봐야 고소득 자영업자 부르주아. 고소득 신문 배달원 전국 최고 아도니스입니다. 한 번 겨울에 스키장 몇 번 가세요? 지금 이제 최근에는 많이 못 갔고 최소한 그래도 한 대여섯 번 정도는 많이 가면 이제 거의 매주 간 적 5년 전에는 매주 이렇게 가기도 했었죠. 그럼 이제 제법 잘 타시는 모양이네. 그렇죠. 이렇게 둔턱 이런 데서는 점프해서 보드? 가고, 스노보드 좀 가르쳐 드릴 수도 있습니다. 정말.
조심하세요. 그러다 허리 나가는 나이잖아요. 예,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스키 타다가 이 쇄골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고 정말로요? 예, 그 이후로는 예, 한 번도 안 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서워요. 그렇게 한번 크게 다치면 예. 어쩌지? 저는 그냥 탔는데 뒤에 초보자가 아주 그냥 직할강을 하면서 들이대가지고 예, 그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쓰러졌어요. 예. 이야. 잠시 기절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야. 저는 정말 잘 타는 사람들 점프대에 저도 거것이 갔다가 하늘로 이렇게 솟구쳐 올라서 등짝 먼저 떨어진 적이 있어요. 등짝 먼저. 등짝 먼저. 네, 숨 못 진짜. 쉬죠 그러면. 네? 숨 못 쉬잖아요. 숨을 못 쉬고 그래서 이제 접고 왔는데 움직이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렇죠. 그것도 좀 좋은데 가면 네. 그나마 충격이 눈이 좀 하는데 그렇죠. 여기 베어스 때 타운 이쪽 가면 그렇죠. 예. 제가 거기서 서울 북부지 역적. 하늘땅 이렇게 3번씩 보고 그러셨어요. 쓰러진 다음에 30분 동안 못 일어났죠. 한 번 점프해. 그러니까 박혔어요. 이 스키 날이 박혀가지고 굴러가구나. 하늘땅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걸로 추정이 되어지는데 거의 서커스 쇼 기억이 안 나죠. 네, 그러고 나서 쓰러졌는데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위험하죠. 근데 이제는 못 가겠어요. 힘들어서. 그럼요. 그렇죠. 네. 힘들어서 못 다니겠어요. 스키장 구경하고 스키복 구경하러 가는 거지 뭐. 또 타려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유. 아니 저는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네, 그래도. 네. 내년이면 이제 4이잖아요. 4이. 아니 만으로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네. 네. 부정을 하시네요. 네. 네, 겨울을 맞이해서 저희가 또 이렇게 준비를 잘 해야 된다는 말씀과 함께 이렇게 썰을 풀었습니다. 네. 저희 지난번에 댓글을 그렇게 달아달라고 말씀드렸더니 댓글 달아주신 분이 계시죠? 그렇죠. 예. 네. 이번에도 역시 블로그에 도봉엔 네, 도봉엔 블로그. DOBONGN .kr 블로그에 .kr인가요? 예. 그렇군요. 네네 거기 달아주셨는데 볼게요. 웃는 나무라는 분이 우디 앨런 영화 그죠 지난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폰에서는 잘 못 찾았는데 컴퓨터로 이렇게 보셨다라는 말씀도 하셨고 결혼 전에는 영화를 많이 봤었대요. 네. 근데 이제 그 뒤로 이제 잘 못 보다가 그렇죠. 그렇죠. 육아도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면서 약간의 대리 만족을 영화 잘 못 보는데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방 청소, 집 청소, 설거지, 수세미 뜨면서 그렇죠. 수세미 뜨는 건가요? 네, 뜨는 게 있어요. 뜨개질로. 뜨는 거네요. 그죠? 예. 수세미 뜨는 거 사진 한번 그렇죠. 댓글로 한번 올려주시면 페이스북이나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소금사망님 목소리가 프로레슬러 김남훈 씨랑 비슷해요. 뭐 이런. 몸무게 100kg. 그쵸. 한때 103kg였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누군지. 김남훈 씨 모르세요? 나 프로레슬러? 몰라요. 아니, 제 근데 몸무게가 김남훈 씨보다는 목소리 좋아요. 제가 103kg 나갔었다고 옛날에. 네. 그랬죠. 네. 소금사막도 한때. 뭐 사실 뭐 지금도- 등치에서 그렇게 딸리진 않아요. 그렇죠. 예. 힘은 없어도. 크신데. 김남훈 씨는 지금 이종격투기 그 해설하는? 해설도 하고 있잖아요. 네. 모르겠어요. 저는 누군지. 흉측하게 생겼는데 네. 사고방식은 귀여운 분이 계세요. 네. 그리고 실명으로까지 남겨주셨네요. 그러세요? 예, 최훈 씨고요. 예. 남자분이. 네네. 이메일 아이디는 주소는 뭐 그런 것까지. 네, 그런 것까지 안 해도 되는군요. 네. 네. 강동구 사시는 분입니다. 네. 네네.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듣게 되는데 얻어 걸리는 방송. 그렇죠. 기대를 뛰어넘는 영화에 대한 그 분석, 그렇죠. 재미있는 해석들 때문에 즐겁게 들으셨다고. 네. 가족 아니야, 가족? 진짜요, 이건. 이게 가족이 아닌데 이렇게 그런 얘기 할 리가 없는데. 이게 짚고 하자면 저 아는 분이고요. 속에서 그러시군요. 들으시게 됐거든요. 네네네. 그분이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단 그 밴드에 네, 소개한 밴드. 거에도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지난주 우리 애니홀에 대해서 네. 얘기를 하다가 그 시고니 후보가 언제 등장했나 그 답을 못 찾았잖아요. 네. 그분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역시 우리 네. 청취자분들이 아, 뛰어나신 찾아봐요. 분들이에요. 네. 네, 다이안 키튼 여친으로 잠깐 나왔다는 게 맞나요? 다이안 그런가요? 키튼 다이안 키튼? 여자 애니올이 다이안 키튼이고요. 엘비싱어 여자친구로 나오는데요. 마지막에 그 둘이 헤어진 다음에 뉴욕에서 다시 재회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그 엘비싱어 옆에 키 큰 여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그 화면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극장 정문에 그 애니올과 남자친구, 그다음에 엘비싱어와 어떤 여자. 근데 굉장히 키 큰 여자가 우디 앨런 옆에 서 있는 거죠. 그 여자가 시고니 위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엘비싱어 영화 다시 보신 거예요? 여자친구네요?
그렇죠. 네. 아 그리고 그 사이먼 앤 가펑클의 폴 사이먼이 나온다는 정보까지 알려줬는데. 아, 그래요? 혹시 확인하시나? 노래 부르면서 나오나? 그러게요. 글쎄, 하여튼 그건 뭐, 폴 모르겠는데요. 사이먼도 키 되게 작은데. 확인이 어려운. 그래서 우리들이 더 영화를 네. 면밀하고 세밀하게 보지 않으면 그렇죠. 이렇게 사실 거기서 청취자분들이, 시고니 입을 찾는 거는 불가능에 가깝죠. 아, 그래요? 예. 얼굴도 잘 안 나오고. 얼굴 안 네. 나와. 키만 얼굴 안 크다니 나오고. 것 그게 이제 걸로. 시고니 이버가 뭐 그 뭐야 데뷔한 영화라고 하는데. 아, 그래요? 근데 음. 저도 그걸 영화상으로 확인을 한 것이 아니라 네. 검색을 통해서 확인한 겁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시고니 이버가 없어요 영화에. 근데 그 영화 속에서 시고니 이버의 그 얼굴을 찾을 수 있는 건 없었고요. 예, 그 데뷔라고 여자가 할 수도 맞답니다. 예, 그 여자가 맞대요. 네, 아무튼 저희 댓글 달아주시면서 저희가 그렇죠. 놓치는 부분도 다 지적해주시고. 네. 이 채우님이 아주 팔방 미인이세요. 아, 저 남자분이세요? 한번 게스트로 남자분인데. 강동구 사시는 분이 오시면 좋긴 할 텐데. 게스트로 한번 너무 나오시면 멋이다. 네, 건축 설계사로 일하시는데 그 드러머 연주도 하시고 꽤 수준급으로 하십니다. 그렇군요. 오, 네, 그래요? 그리고 그림도 아주 잘 그리시고. 도봉구로 이사 오시라 그러시죠. 네. 그럼 저희가 팍팍 키워드린다고. 네. 덧붙여서 이분이 이제 지루한 출근길이 즐거워졌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앞으로도 네. 계속 방송을 해달라. 이런 고맙습니다. 당부의 말씀까지 네, 고맙습니다. 해주셨고 특히 남원민요 네. 게스트인데 게스트 같지 않은 그렇죠. 그런 해석에 반했다 뭐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죠. 이거는 조금 뭐 안 할 말을 해요. 인정합니다. 맞습니까? 인정. 네, 인정합니다. 네. 그렇죠. 오늘도 또 뭐 이렇게 프린트까지 해왔어요. 깨알 같은 프린트. 저희 네. 영화 방송 기호도 넘버 2 정도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뭐 저희들한테는 어쨌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댓글 달아주셔서 네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또 댓글 달아주시면 네네. 저희가 또 책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분들께는 어떤 책 보내드리는 거죠? 이분들께도 저희가 서천석 씨의 네네. 두 분께. 네, 또 제목을 또 까먹었네요. 마음 읽는 시간이었나? 네. 또 까먹었는데 그 책을 보내드리도록. 책을 주소를 댓글을 달아달라고 네.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아도니스님한테 비밀 도봉인 홈페이지 비밀 댓글이나 네, 이런 네. 걸로 해서 그렇죠. 댓글을, 비밀 댓글로 주소를 좀 남겨주시겠습니까? 남겨주시면 네, 댁으로 쏴드리도록 바로 하겠습니다. 우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원칙을 하나 만들었으면 그대로 네. 지켜야 될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분이라고 네. 지난번에 했는데 그럼 이번 주만 이번 주만 이번 주만 1, 2회에서 1회에 댓글이 없어. 네, 네. 댓글이 있었지만 보내드렸구나. 네. 그래서 네. 근데 저희가 또 저희 또 저희 광고는 안 하지만 저희가 또 함께 협찬해 주시는 또 단체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내가 만드는 목지국가라는 책이 좋은 책이 있어요. 네, 그 단체에서도 또 책을 보내주시니까요. 그렇죠. 네, 예. 저희가 공동 저자 사인까지 네네. 담아서 그래서 드리기 때문에 좀 이제 많이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한두 분 정도 추첨을 해서 그렇게 댓글을 달아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서천석 분의 그 책하고 네. 내가 만드는 목지국가 책하고 두 권씩 두 권씩 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네. 그렇게 네네. 하시고 다음 주에는 이번에 서천석 씨의 책을 쏘기 때문에 네. 다음 주에는 구본영 씨가 지금 제가 구본영 지난번에 씨. 예. 나는 이렇게 될 것이다 음. 라는 책을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네네. 그 책도 보시고 또 관심 있어 하시는 분은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책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 특집에는 블루레이 하나 보내드려야 써야 될 것 같아요. 블루레이? 우리가. 예. 봐서요. 그래서 내가 블루레이 플레이어가 있어야 된다니까. 플레이어 있으신 분 사시겠지 뭐 블루레이 한 장 보내드리면. 네. 4만 원짜리 보내드리면 10만 원 그분 쓰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군요. 댓글을 달아주실 곳은 검색창에 도봉엔을 검색하시거나 페이스북 페이지 검색에 마을 신문 도봉엔을 검색하시고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께는 패널들이 의견을 모아 몇 분을 선정해서 구본영의 나는 이렇게 될 것이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네. 이 방송을 저를 통해서 듣는 분들이 몇몇 분 계시거든요. 네, 그러시겠죠. 제가 그러시군요. 잠깐 시간을 빌어서 네. 그걸 좀 실명으로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네, 허락을 하세요. 해주시겠습니까? 실명으로 소개해드려도 네. 된대요. 예, 금방 네. 말씀해주신 최훈님, 네. 예, 전미영님, 이대레사님, 황철우님, 최영관님, 김찬님,
최영란님, 박상철님, 문경아님, 문경진님, 이주은님, 정태현님, 안혜정님 감사하고요. 네. 그리고 정민이, 한은이, 박선희, 박유인, 양수님 등 친구들에게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즐거운 시간을 갖도록 배려를 해준 남편에게 감사합니다. 아니 내년 지방선거 출마하세요. 여기 동네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다른 최영관님이라고 따로 댓글을 달아준 분이 계신데요. 네. 지난번에 이어 방송 잘 들었습니다. 꾸밈없이 편안하고 재미있네요. 제작 여건이 쉽진 않을 텐데 말이죠. 네. 이런 풀뿌리 방송과 콘텐츠가 지역의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응원할게요. 파이팅.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 여러분들의 이런 네. 남원미녀님 제가 이쪽으로 끌어들인 거 잘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요? 네. 이 아도니스님이 아닌가요? 아도니스님은 처음에 연락만 섭외한 사람 했고요. 나지. 네, 그런데 아도니스님에 대한 기대가 좀 크신 것 같아요. 그렇구나. 연락만 제가 좋은 하셨고 이미지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군요. 연락만 하셨고 아주 강력하게 원하신 건 우리 소금사막님께서 네네. 그렇군요. 네, 예. 강력하게 원하셨어요. 저는 그냥 시간 연락책일 기회를 뿐인 거죠.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감사하죠. 여러 가지로 너무 감사합니다. 최영란님은 저도 아는 분. 예, 지금 쿠바가 아니라 저기 남아메리카 네. 어디에 가 계시는데 거기서 들으시겠다고. 오.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그 세계 12개국 청취지역 중에 한 네네. 분이 또 네. 그분이에요. 네. 요즘 저희가 시즌2 시작하면서 제가 봤더니 아프리카 쪽하고 네. 유럽 쪽이 확 늘었어요. 그렇군요. 아프리카 튀니지에서도 들으시는 것 같고 튀니지. 예, 네. 유럽은 뭐 덴마크, 프랑스 이런 데서도 들으시는 것 같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들으신다 이렇게 저희도 좀 책임감을 느끼고 네네. 영어 발음 또 정확하게 해줘요. 네, 정확하게 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네. 네. 오늘은 왜 그렇게 시작 안 하셨나요? 조금 겸손해지려고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저 하던 대로 후발주자 하셔야지. 예. 뭐 팟캐스트들이 몇 개 있는데요. 너무 내가 좀 이렇게 쉽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좀 네. 키워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분들이 일을 가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떠드는 동안 또 시간이 훅 갔는데, 그렇죠. 네, 오늘은 또 저희가 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 네. 또 1시간 안에 한번 끝내보려고 1시간쯤 돼 끝내보려고 하기 때문에 영화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죠. 네, 오늘 저희가 다루는 영화는 타인의 삶이라는 영화를 제가 골라왔어요. 제가 지난번에 저 예고해드렸듯이 타인의 삶이라는 영화를 골라왔는데, 이게 저도 사실 그때 잘 못 보고 소감만 듣고서는 골라왔다가 보고서는 무게가 묵직하다. 정말 그렇죠. 감동적이었어요. 네, 진짜 무겁다 이런 얘기가 저 이 영화 좋은 보고 영화네요. 김기덕 이제 그만 소개하고 싶다 이런 그래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의욕을 상실했어요 제가. 이렇게 아름다운 영화를 소개를 해야지. 김기덕 너무 칙칙하다 이제. 김기덕 버림받나요? 그래서 저는 다음 주 영화 그러면은 저는 남원미녀가 하나 저렇게 추천했으면 좋겠어요. 그럴까요? 네. 야, 좋습니다. 저는 뭐 찌그러져 있겠습니다. 비정상하신 건가요? 그러면 네. 김기덕 타인 비정상은 아닌데 저는 이제 뭐 김기덕 밀고 취미도 가나요? 뭐 맨날 안 하는데 저는 뭐. 나머지 분들은 뭐 이렇게 프린트하고 그런데 저는 맨날 빈손으로 와가지고 커피만 얻어먹고. 그럼 좀 김기덕 겸손해져야 될것 타이밍을 같아요. 한번 빌려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남원미녀에게 양보하고. 아니에요.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그거는. 네, 그건 두 좀 분이서 상의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어쨌든 타인의 삶 제가 뭐 간단하게 줄거리를 좀 소개해드리면 이게 독일 영화예요. 그래서 감독이 이름이 되게 깁니다. 플로리안 헨켈 폰 도너스 마르크라는 감독인데 이 사람이 저희가 아는 영화 중에 투어리스트라는 영화 있잖아요. 투어리스트, 예. 조니 알아요. 뎁하고 네네네. 누구야 안젤리나 졸리. 안젤리나 졸리 네. 나왔던 그거를 감독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배우들이 보면 사실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뭐 울리히 무흐라는 사람이 있고요, 세바스티안 코치 또는 마르티나 게덱, 또 울리 터커 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 마르티나 게덱이란 여자 배우잖아요. 크리스타나 역을 했던 여자 배우가 네네. 요즘 이제 우리나라에서 조금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바더 마인호프인가? 네, 바더 마인호프. 네, 거기에 나오는 여자래요. 그래요. 예. 바더 마인호프는 좀 이 혁명을 그쵸. 주제로 한 영화인데 네.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좀 묵직한 영화였어요. 성명이요? 혁명. 혁명?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대학생으로 추정되어지는 사람들이 어떤 그 혁명 그룹을 만들어요. 네. 폭력적 혁명 그룹을. 테러 같은 거. 그래서 어떤 그 정치인들 암살하고 네. 죽이고 나중에 이제 그
감옥에 들어갔는데 경찰들도 이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거죠. 이 사람들 지지하는 세력들 때문에. 뭐 하여튼 그런 내용인데. 그게 영화예요? 네. 네. 근데 네. 좀 너무 좀 그래요. 실제 있었던 일인 네, 거고. 맞아요. 실화를 배경으로 해요. 그게 그 일본의 적군파라고 네. 해서 막 그 무장 테러리스트 했던 그 그렇죠. 정치 집단 네. 있잖아요. 그것을 그것을 이제 독일 사람들이 또 따라한 뭐 그런 무력 집단에 나온 이야기래요. 제가 바더마인 호프를 봤다는 게 되게 놀랍지 않습니까? 아, 그러네요. 역시 내가 영화 내가 전문가. 그런 영화를 왜 봤을까 지금 싶어요. 제가 이 아니, 영화를 인정, 보면서 인정. 느낀 거는 내가 미국 영화에 너무 젖어 있었구나. 아,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로 할리우드 영화 소개를 잘 안 해요. 독일 그 우리가. 감각이 네. 참 되게 신선하게 네, 다가왔거든요. 네. 지금부터는 아주 드라이한 줄거리 소개가 있사오니 듣다가 지루하신 분들은 약 32분쯤으로 건너뛰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해보자 보면 이 시대적 배경이 독일 통일이 되기 전 5년 전에 1984년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우리 주인공이 쉽게 말하면 크게 한 3명 정도 있는데 이 극작가가 있습니다. 극작가가 드라이만이라는 극작가가 있는데 이 사람은 그 당시 독일 총리였던 그 호네커라는 사람의 친구예요. 친구여서 극작가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예술가들이 감시받는 그런 독일 사회에서 이 사람만 자기 호네커 친구란 이유로 감시를 안 받고 있었어요. 그렇죠. 안 받고 있었는데 그 당시 문화부 장관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 드라이만이라를 감시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감시하는 사람을 누가 됐냐면 그 당시에 굉장히 그 냉철한 감시 전문가이자 감시를 가르쳐주는 비즐러라는 사람한테 감시를 시켜요. 그래서 이제 보면 그 감시가 이제 시작이 되어졌죠. 그래서 모든 도청 또는 미행 이런 것들이 다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데 드라이만은 이제 모르겠죠. 자기가 감시를 당하는지. 그리고 감시하는 곳이 이제 슈타지라는 국가안보국. 네, 국가안보국. 우리로 치면 국정원. 그렇죠. 네, 국정원이죠. 해당되는. 네. 네. 근데 이제 드라이만은 자기가 극작가로 하면서 연극을 쓰는데 자기의 그 친구 중에 예르스카라는 멘토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연출가. 네, 연출가가.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멘토 같은 연출가가 자기 작품을 연출하기를 바랬는데 그 독재 정권에 의해서 그 연출가가 활동 금지를 당합니다. 그렇죠. 활동 금지를 당해서 연출을 못하는 걸 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또 문화부 장관이었던 그 사람과 드라이만의 아내가 연극 배우인데 그 아내예요, 여자친구예요? 여자친구인가요? 여자친구. 네, 그래서 네. 주연급 그 여자 배우인데 네. 둘 사이가 이제 스폰의 관계 또는 뭐 갑을 관계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독일이란 나라가 나라 자체가 예술을 장악을 해서 자기 그 친정부 성향인 사람들을 밀어주고 또 정부를 비판하는 예술가들은 활동 금지를 시켜버리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예술 작품도 국가 주도하에 그렇죠. 만들어지는 네, 그런 네,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자 배우 같은 경우는 자기가 주인공을 하려고 그러면 실력뿐만 아니라 그 장관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문화부 장관 같은 경우도 이런 드라이만과 그 여자친구의 관계를 깨고 싶은 그런 또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흑심이 있었죠. 네네. 그게 가장 따로. 컸지 않나요? 아, 그랬을까요? 따로 흑심. 네, 흑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비즐러가 그 감시를 하던 중간에 장관과 그 크리스타 그 드라이만의 여자친구인 그 장관과 크리스타가 불륜 관계라는 걸 알게 되죠. 네. 그래서 그 비즐러가 감시자인 비즐러가 드라이만으로 하여금 둘 사이가 불륜 관계인 것을 알게 만들죠. 그렇죠. 네, 차에서 내리는 장면에 배를 누르지도 않았는데 배를 울리게 만들어서 비즐러가 그렇죠. 네. 드라이만은 문을 열어주려고 나갔더니 장관의 차에서 내리는 크리스탈을 발견한 게 된 거죠. 자신의 여자친구가 그렇죠? 네네. 온 매무새를 추스리면서. 그렇죠. 네. 섬세하시네요. 네. 잘 기억합니다 이런 거. 네. 이제 그렇게 됐어요. 네. 그렇게 된 상태에서 드라이만의 이제 생일 파티가 열렸죠. 드라이만이 생일을 맞이해서 뭐 그 호네커의 친구니까 생일 파티도 거창하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일 파티장에 그 예르스카라는 그 연출자가 활동 금지당한 연출자가 왔는데 사람들이 아는 척을 안 해요. 활동 금지를 당했기 때문에. 나이도 많으신데 네. 지금 근데 타시더라고요. 그 예르스카가 좋은 사람의 소나타라는 악보를 드라이만한테 생일 선물을 줍니다. 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자살을 하죠. 그렇죠. 활동 금지 당한 것들이 너무나 뭐 강한 그 실망감으로 와서 예술가에게 예술을 하지 말라는 거는 그냥 죽으라는 그렇죠. 말이나 다름없던 네. 거죠. 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그 비즐러는 감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비즐러가 그 자살했다는 전화를 도청을 듣고 나서 이 드라이만이 그 좋은 사람의 소나타라는 곡을 피아노로 연주를 합니다. 연주를 하면서 드라이만이 뭐라 그러냐면 이 음악을 들었던 사람이라면 더 이상 나쁜 사람으로 머물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정확한 저건지 모르겠어요. 예, 맞아요. 번역인지 모르겠지만 예.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 그걸 듣고 있던 비즐러는 도청을 하고 있던 네, 도청을 하고 있던 비즐러는 한쪽에서 눈물을 이렇게 싹 흘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예술적인 감동으로 와 닿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비즐러가. 그러면서 마음이 변화한 거지. 네, 그렇긴 거죠, 하죠. 그렇죠? 근데 그건 좀 이따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네. 그래서 보면 이제 그 드라이만은 예술가가 자기가 정말 존경하는 예술가가 연출가가 죽었고 자기의 여자친구는 외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글 쓰는 것들을 너무 힘들어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힘들어했는데 또다시 크리스타는 장관과의 미래를 즐기기 위해서 뭐 즐겁진 않았겠지만 나가겠다 그러니까 그 비즐러가 드라이만 극작가가 나가지 마라고 얘기를 하죠. 나가지 마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여배우인 크리스타는 나갑니다. 나가는데 바로 이때 비즐러가 거기에 개입을 하죠. 그렇죠. 개입을 해서 크리스타가 장관을 만나러 갈 때 잠깐 들렸던 그 술집에서 크리스타를 만나서 팬인 것처럼 만납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의 관객인데 당신의 모습을 찾아라. 당신이 무대에 있는 모습이 진짜 당신의 모습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타는 거기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장관과 만나러 가는 것이 나의 원래의 모습인지 내가 예술을 하는 그 배우로서의 모습이 나의 원래 모습인지를 고민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장관으로부터 이제 멀어지는 거죠. 멀어지니까 이제 드라이만은 그것을 딱 느끼고 나서는 이제 용기를 얻어서 적극적으로 집필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집필 활동을 하는 것이 예르스카가 자살을 했기 때문에 독일 사회 자살에 대한 이야기들을 기사처럼 그렇게 해서 쓰고 싶어 하는 거죠. 쓰고 싶어 해서 이걸 어차피 독일에서는 이제 1977년 이후로 통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서독에 있는 그 유력지 슈피겔지에다가 시켰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그 슈필겔지는 그 당시에는 전 동독에 있는 모든 글 쓰는 사람들의 이제 그 당시에는 글을 타이프라이터로 치니까 타이프라이터마다 그 활자체가 늘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독일에 있는 비밀 경찰은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타이프라이터를 친 그 종이만 보면 이게 누가 쳤는지까지 알 수 있는. 그렇죠. 모든 것을 감시하는. 네. 그래서 그 슈피겔지는 그 드라이만한테 독일에는 생산하지 않는, 독일에는 없는 동독에는 없는 미니 타자기를 넘겨주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글을 쳐서 만약에 혹시라도 이 글을 친 것들 가지고 국경을 넘다가 지금은 다 이메일을 쏘지만 그 당시엔 종이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국경을 넘다 걸리더라도 당신이 친 건지를 모를 거다라고 해서 타자기를 넘겨주고 그래서 그 타자기를 갖고 열심히 글을 쳤어요. 글을 쳤는데 어느 날 글을 치다가 크리스타가 그 글을 쓰는 것을 보고 그 타자기를 숨기는 장소를 크리스타가 알게 되죠. 그렇죠. 그 아내가. 그래서 어쨌든 그걸 완성을 해서 무사히 서독의 슈피겔지에 실렸고 그 당시에는 그 통일 임박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서독의 그 TV 뉴스가 동독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동독에서 이제 난리가 났죠. 그 슈피겔지에 실린 그 기사가 TV 뉴스에도 나오고 동독은 난리가 나서 나중엔 동독에서 그 원고를 입수를 했어요. 근데도 이제 그 당시에는 그 글을 쓴 게 누군지 몰랐던 거죠. 몰랐던 건데 그 비즐러 그 당시 감시자의 상관이 비즐러에게 물어봅니다. 이거 혹시 드라이만이 예르스카라는 사람이 언급이 되기 때문에 드라이만이 이거 쓴 것이 아니냐. 그랬더니 그 비즐러는 아니다라고 잡아떼죠. 잡아떼는데 그 시타지가 드라이만의 집을 급습을 합니다. 갑자기 들이닥쳐서 다 뒤졌는데 그 타자기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타자기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그 크리스탈을 다시 잡아다가 취조를 하죠. 취조를 해서 그 타자기의 위치를 크리스타가 알려줘요. 비즐러가 다시 취조했으니까 또 알려주죠. 비즐러가 직접 취조를 해서 그 크리스타가 그 타자기의 위치를 알려주는데 그래서 시타지가 다시 드라이만의 집을 급습을 합니다. 급습을 하는데 그 타자기가 숨겨져 있는 장소에 타자기가 없는 거예요.
문지방이었어요. 그게. 네, 그죠? 문지방이었죠. 없는데 그 당시에 그 타자기를 급습을 할 때 크리스타가 마치 자기가 밀고 하지 않은 것처럼 집안에 있다가 결론적으로 어떻게 보면 양심의 가책 같은 것이 그렇죠. 느껴서 갑자기 길거리로 뛰어나가서 달려오는 차에 몸을 던지죠. 자신의 연인을 밀고 네. 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그렇죠. 예, 갑자기. 그 이후로 이제 사람들이 그 비즐러의 상관이 눈치를 좀 챘어요. 비즐러가 뭔가 어쨌든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렇죠. 그래서 비즐러는 그 동독에 있는 당시에 정말 최고의 도청 전문가였는데 갑자기 아주 낮은 그 편지를 뜯어보는 그런 감시 업무로 자천을 당하죠. 자천을 당한 상태에서 독일이 통일이 됩니다. 네. 통일이 되고 드라이만은 이제 통일 독일에서 굉장히 유명한 작가로 성공을 하는데 우연히 극장에서 자신을 감시하려고 말았던 그 장관을 만나요. 그래서 그 만나서 장관이 장관한테 물어보죠. 다른 예술가들은 다 감시를 했는데 왜 나는 감시를 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장관이 웃으면서 당신 집도 감시했다. 그런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나는 감시했고 내가 이런 일을 다 했다는 것들 그러면 동독 정부가 알았을 텐데 이것들을 왜 몰랐을까? 그러면서 자기를 감시했던 사람이 쓴 그 보고서를 다 뒤져보죠. 그랬는데 거기에는 자신이 했던 것들이 안 했던 것처럼 자신이 그 반국가 행위를 안 했던 것처럼 기록에 되어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가게 되죠. 누가 이걸 썼느냐? 비즐러를 찾아갔는데 알고 보니까 비즐러는 아직까지 우편 배달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알았던 거죠. 비즐러가 자신의 타자기를 숨겼다. 이것들을 알아서 그 뒤로 2년 후에 드라이만은 책을 하나 씁니다. 좋은 사람의 소나타라는 책을 쓰고 그 책에 비즐러의 암호명인 HGW XX/7에게 바친다. 이게 이제 비즐러의 암호명이거든요. 네. 그렇게 바친다라고 책의 맨 앞에 머리말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긴 영화의 줄거리죠. 엄청 기네. 줄거리가. 2시간 굉장히 영화도 감동적인 2시간 영화였는데 넘는 영화. 이 줄거리를 너무 듣자니 이거 드라이하게 지루한 드라이하게 얘기했나요? 네, 죄송합니다. 저는 락피디님이 그 얘기하시는 동안 저기 나무미님이 써온 걸 봤는데 대박. 그러니까요. 네, 프린터 어쨌든 대박. 네, 제가 읽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엄청 갔어요. 네. 저 그래도 이게 정리하느라고 어젯밤에 이 방송을 듣는 분이 이거 지루해서 안 볼 것 같은데요. 제가 끊을게요 그러면. 네. 이러면서 안 끊는다. 근데 오게 티를 하나 얘기를 하자면 드라이만이 그 절필을 했었어요. 책을 쓰지 않아, 그러니까 통일된 후에 이제 여자친구가 죽고 해서 그런 충격 때문에 그렇죠. 책을 쓰지 않다가 다시 쓰게 된 게 이제 그 비즐러를 통해서 영감을 받아서 2년 동안 집필을 해서 책을 발표하게 되는 거죠. 아 맞다 그랬다. 저도 이거 책을 안 그 쓰다가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제 생각인데요. 그 비즐러가 그 좌천당하고 난 뒤에 감시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거죠. 여전히 감시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글을 전혀 쓰지 않은 거죠. 드라이만이.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그 여자 크리스타가 죽고 난 뒤에 그러니까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까지 시간이 한 몇 년인가요? 한 4년 정도가 있었는데 그동안 책을 한 번도 안 쓴 거죠. 그러니까 모든 작가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그 검열로부터 무사할 수 있었던 걸로 보여져요. 작전이 끝났어요. 작전이 끝났다고요? 죽음과 함께 끝났어요? 작전이 끝나서 더 이상 우리 감시는 노무현 전 없었죠. 대통령 돌아가신 네. 직후에 검찰에서 다시 추가 조사 안 하는 것처럼 크리스타가 차에 뛰어든 직후 여기서 사건 종결. 그러니까 그 내용이 나오진 않는데 그냥 제 생각에는 검열이 과연 끝났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어쨌든 비즐러는 더 이상 비즐러는 그렇죠. 더 이상 안 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영화에서 보면 얼핏 보면 드라이만과 크리스타가 주인공인 것 같은데 사실은 보면 비즐러가 주인공이죠. 그렇게 해서 쓴 책을 다시 영화한 거 이렇게 아닌 되돌이표처럼 그렇게 한 거 아니지 않을까? 그건 아닌 것 같고. 아니에요? 네. 죄송합니다. 그 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저는 여기서 보면 저 영화를 한번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영화를 다시 봤는데도 정확히 눈치를 못 채는 게 비즐러가 처음에는 정말 냉철한 도청 감시를 하면서 모든 것들을 보고서에 쓰잖아요. 보고서에 쓰는데 어느 순간서부터 마음이 싹 바뀌는 게 그게 정확히 어딘지 넥타이.
저는 넥타이로 넥타이. 봤거든요. 아. 넥타이를 이제 여자친구가 선물 준 네, 넥타이를 네. 멜 수 있다 그러면서 혼자 매려다가 못 매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자기가 도청 사실을 알고 있는 그 옆집 아줌마가 네. 아줌마에게 부탁을 한 거죠. 네, 네, 여자친구 네, 몰래 네. 조용히 불러서 넥타이 좀 매달라고. 네. 그래서 이렇게 막 매줬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감사의 뜻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거 여자친구한테는 비밀이에요. 비밀. 비밀 거기서 이 비밀이 정말 로맨틱한 거예요. 여자친구를 그 기쁘게 해주려는 그 비밀. 남자의 그 마음이 굉장히 로맨틱한 비밀인데 비질러는 비밀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 감시하고 잡아들이고. 그러니까 그 비밀이라는 말 자체가 비질러와 그 남자 주인공 드라이만. 예, 드라이만이 정말 다른 차이점을 가르는 그 기준이 됐던 것 저는 같아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그러니까 초반에 그 드라이만을 감시하기로 하면서 처음에 그 연극을 보잖아요. 네. 연극을 볼 때 뭐죠? 이름이 비즐러가 네. 그 크리스타의 모습을 보거든요. 네. 네. 아, 그렇지. 네, 저는 그때부터 키스하는 뭔가 마음이 장면. 바뀌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비즐러가 굉장히 냉철한 어떤 그런 어떤 경찰 같은 네. 모습이었다면 네. 그 크리스탈 보고 난 뒤에 보고 난 뒤에 약간 뭔가 좀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러니까 크리스탈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자기 자신도 눈치채지 못한. 네. 그러다가 그 둘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그러니까 사실 되게 건조한 삶이잖아요. 혼자 네. 그리고 집에 아무도 없고 네. 굉장히 건조한 삶. 그러니까 마치 뭐 희로애락이 없는 듯한 그런 모습인데 그 두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생전 처음 여자도 불러들이기도 하고 어떤 꼬맹이가 공을 그 엘리베이터로 던졌을 때 네. 막 아저씨 보안대야? 비밀 경찰. 비밀 경찰이냐 스타지. 물어보니까 그래. 근데 넌 이름이 뭐야? 근데 보통 사람이 비밀 경찰이 너 이름 뭐야? 라고 했을 경우에 그렇죠. 그게 긴장하죠. 굉장히 긴장되는 장면인데 네. 거기서 바뀌는 게 있어요. 네 공의 이름이 뭐야? 아. 라고 바뀌는 장면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맞아. 굉장히 뭔가 그 무미건조한 삶을 살다가 두 사람의 삶을 보면서 그쪽에 감정이입이 되고 사람이 어떤 좀 반화되는 모습이 있었던 건데 저는 그 첫 모습이 크리스타에 대한 어떤 사랑. 네. 극장에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전 약간 그런 감정의 사랑했으면 변화를 오히려 느꼈거든요. 질투해서 음. 더 이렇게 감시를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근데 사실 만약에 드라이만을 질투심에.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초반에는 사실 드라이만이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네. 그렇죠. 예. 흠잡을 데가 없었기도 했지만 드라이만이 두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네. 드라이만이 들어갔을 때 자기가 사랑했던 크리스타가 행복할까? 저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렇죠. 이 영화 그래서 타인의 삶 아닐까 제목이? 그렇죠. 이 영화의 네. 제목이 타인의 삶인 이유는 드라이만에게 그 드라이만이 비즐러의 관점에서 자기 책을 쓰잖아요. 마지막에. 네. 네. 그건 그 비즐러의 삶이기 때문에 드라이만에게는 타인의 삶이죠. 그렇죠. 반대로 비즐러가 드라이만의 도청을 하면서 그 삶에 대해서 그렇죠. 몰입하는 드라이만의 장면이 삶에 있거든요. 감정이 이입이 그렇죠. 되는 거지. 그건 공감이 이제, 되는 그거는 거지. 이제 비즐러의 타인의 삶이죠. 네, 그렇죠. 이 두 개의 이 타인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네. 그렇죠. 그 피아노 연주를 들으면서 네. 눈물을 흘리면서 거기서 급격히 변화한 거 아닐까요? 그것도 넥타이보다? 있고요. 그거는 네. 이제 네. 누구나 알 수 있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감정의 변화인데 이게 이 사람이 연기나 극본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섬세한 뭔가가 아주 점점 네. 서서히 그렇죠. 이렇게 예. 젖어 들어가게 굉장히 하는 게 감정적으로.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이 있어서 눈치를 못 채겠는 거예요. 예, 네. 저는 그걸 넥타이로 봤고 그 비밀이에요 할 때 그 비즐러의 얼굴이 깜짝 놀라는 그 표정이 잠깐 나왔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역시 네. 감수성 있는 우리 남원민요. 남자들은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렇죠. 거죠. 예. 아니 근데 아무튼 이 영화는 정말 잘 만들었어요. 예. 네, 정말 그 배우의 연기도 대단하고 네. 그래갖고 전 이 영화 보면서 도대체 이 터닝 포인트가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다. 네, 다시 한번 보시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이게 볼 때마다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소금 사막이랑 비슷한 게 이제 무미건조하고 다른 사람을 늘 감시하고 정말 이렇게 피 한 방울 안 날 정도로 바늘로 네. 찔러도 그런 삶을 살아오다가 네. 그렇게 이제 남녀가 살아가면서 아기자기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왠지 자기는 이제 비참한 거지 한편으로는 그러면서 이제 저렇게 사는 삶 아름다운 삶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드라이만한테 감정을 이입하고 이 둘의 사랑이 잘 지켜졌으면 하는 바람이 생긴 건지 그러면서 이제 감싸주기 시작하지 않았을까. 사랑에 대한 이야기도 그런 것 같고 네. 그
사실은 드라이만 자체를 감시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 사람 입장에서는 집을 감시를 하는 거니까. 네. 근데 보면 드라이만은 사실 그 사람 주위에 있는 모든 경찰들이나 아니면 각박한 삶을 살아가는 동독 사람들의 삶과는 다른 예술성을 따지고 그렇죠. 뭔가 네. 깊이 있는 생각들을 하고 그렇죠. 이런 자유로운 삶 이런 문학에 것들. 대한 깊이 있는 조회 또는 뭐 그런 정서적 공유 이런 것들을 이 사람도 경험을 하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아 맞아 그렇죠 그런 네. 거죠. 그래서 보면 브라이트 노란 책도 훔쳐서 네. 자기가 읽잖아요, 그죠? 네. 그 소파에 누워가지고 네. 그 시를 읽는 장면이 정말 네.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동안 물론 자기도 알았겠지만 학교에서 공산주의 학교에서 배우는 예술과 네. 정말 자유롭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예술의 차이 같은 것들이 문화적 쇼크로 온 것이 아닌가. 그렇죠. 그런 문화적 쇼크, 그렇지. 예, 전 그것도 더해졌다, 맞다. 예, 전 그래서 그 어떤 면에서 보면 그 크리스타에 대한 연민 뭐 사랑도 있을 수 있겠지만 드라이만의 그런 예술성을 죽이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그래서 그 오히려 그 사람 입장에서는 보면 그 크리스타의 분류는 자기가 까발리잖아요. 그 사람은. 그렇지. 네, 까발리고 그 크리스탈 두 번을 만나는데 첫 번째도 보면 관객이라고 만나지만 두 번째는 뭐 어쩔 수 없이 굉장히 냉철하게 만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취조 네, 신문하는 하니까, 사람으로. 네. 네.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그래서 전혀 봐주지 않는 그렇죠. 그런 느낌이 딱 드러나잖아요. 네. 그런데 드라이만한테는 보면 뭘 자기의 권력 하에 있겠지만 그걸 가지고 내가 한번 봐주지 이런 대사도 있거든요. 이 사람이. 그리고 보고서 자체도 굉장히 자기 마치 소설 쓰는 것처럼 그렇게 바꿔버리고. 네. 그래서 저는 한 사람이 이렇게 바뀌는데 사랑의 힘으로도 바뀔 수 있고 여러 가지 바뀔 수 있지만 예술성을 예술의 그것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이 이 좀 영화를 이 보면서- 영화의 주제는 그거죠. 그 예술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런 거죠. 네. 네, 말하고자 했던 거는. 독일이 정말 고품격이고 우아하고 그 예술의 감각을 우리나라는 정말 따라가기가 힘들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럴 수 그래요? 네,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그 슬픔이나 기쁨이나 어떤 이런 좌절 같은 것들을 굉장히 격렬하게 표현하지 않고 네. 그렇죠. 정말 아름답고 잔잔하게. 우아하게 잔잔하게 네. 표현을 해요. 네, 맞아요. 그 정말 존경하던 분이 자살을 했는데 비통에서 막 철철철 울음으로써 그 슬픔을 표현한 게 아니라 딱 피아노에 앉아가지고 피아노로 저는 연주를 하죠. 예, 아름다운 영혼을 위한 소나타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제가 본 그래요? 영화에서는요. 네, 그걸 딱 이렇게 치니까 그걸 듣던 그 비밀 경찰 비즐러가 눈물을 흘리고 말았죠. 예, 아주 천천히 카메라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눈물이 없었는데 딱 네. 생겼다가 똑 떨어지는 그 장면 있잖아요. 네. 와 정말 어쩜 이렇게 영화를 잘 찍나 그런 생각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자 친구가 만 그런 연기는 원치 우리나라에서도 않는- 가능한데. 제가 아무튼. 보기엔 이건 연출의 능력인 것 같고요. 예. 그 그쵸. 연출을 100% 살린 그 비즐러 역할 연기가 그쵸, 예. 정말 훌륭했어요. 네. 돋보였어. 대박이었어요, 아주. 예. 또 말씀하십시오. 예. 그 여자친구가 네. 그 원치 않는 그 관계를 하고 왔을 아. 때 화내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여자가 얼마나 힘들까 생각을 하면서 그냥 안아줄 뿐이잖아요. 맞아. 문화부 장관하고 즐긴 게 아니라 예. 그 반강제적으로 그렇죠. 원치 않은 스폰의 관계를 가진 관계라니까. 거죠. 예. 예. 거기다 대고 사실 화를 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꽉 안아주는 것을 또 듣고도 또 비즐러가 또 감동을 받아가지고 아, 그렇죠. 그렇게 예, 예, 거기서. 하다가 예. 또 다른 그 다음 사람이 와서 깜짝 놀래가지고 네네네네네. 일어나는 그 장면들, 네. 그 감정이 확 젖어 있다가 다른 사람이 와서 딱 깨어나는 그런 장면들, 감정을 대단히 절제한다 그럴까? 사람들이 예. 주인공들이. 그렇죠. 예. 근데 그 절제가 막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워. 되게 품격 있다. 그런 굉장히. 느낌이 고품격. 예, 그래서 이걸 보고 났더니 김기덕 영화가 이거 너무 센 거 아닌가. 갑자기 모든 전의를 상실했어요, 제가. 아니죠. 우리 방송 자체가 고품격 방송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 갖다 순화해서 네. 또 고품격으로 방송을 하잖아요. 예, 그리고 내용을 전달하잖아. 마지막에 예. 드라이만이 네. 비즐러가 자기가 도와줬다는 것을 알고서 네. 이렇게 찾아가잖아요. 네. 그래서 저 발견하잖아요. 네. 그래서 네. 차에서 내려가지고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얼른 저도. 찾아가지고 그렇죠.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네. 할 법도 한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죠. 다시 예. 그대로 돌아가서 다시 2년 절필했던 후에. 그 다시 창작 활동을 불살라가지고 책을 책으로. 꺼내서 책으로서 예. 예, 표현하는 그런 것들이 감동의 연속이죠. 예, 예. 되게 참 잘 만들어진 영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주 멋진 독일 영화였었어요. 네. 성격이 급하질 않나 봐, 이 양반들은. 독일 양반들이. 그런 그거 것 가가지고, 그때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저 소주 한잔 하시고. 이런 게 아니라, 그쵸. 2년이나 있다가, 그쵸. 책으로 직접 전하는 것도 아니야. 네. 서점에서 우연히 네. 비즐러가 발견하게끔 네. 하게 하는. 그 비밀 경찰이 표정이 거의 없잖아요. 네. 근데 이거 포장해드릴까요? 아닙니다. 저를 위한 영화입니다. 네. 그러면서 살짝 웃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 맞아요. 장면들이 네. 정말 좋은 영화다 이런 생각이 네네. 들더라고요. 저는 뭐 한 가지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게 그 크리스타가 네. 연인을 배신하는 거잖아요. 네. 배신하는데 이렇게 뭐 구타나 가혹행위까지는 없었는데 그렇게 좀 맞아. 이렇게 쉽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영화 제가 상황은 이 그다지 영화를 쉽게 보기 얘기했단 말이죠. 전에 네. 그 거기에 대해서 좀 풍산계? 네. 풍산계를 봤거든요. 네. 거기 고문하는 장면이 장난 아니거든요. 그 영화를 보다가 풍산계에선 누가 누구를 고문하는데 거기 여자를 뭐 고문해요? 네가 북파 고문해? 공작원이냐, 뭐 아, 남파 공작원이냐, 이거 맞아, 막 맞아. 실토해라 맞아, 맞아. 이러면서 엄청나게 고문하는데 끝내 이제 입을 안 여는 뭐 이런 장면을 보다가 네. 제가 아니 뭐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여자가 실토를 해버리는 이런 허무하게 무너지다니. 근데 사실 이거 되는 거예요. 가장 큰 그 협박이긴 한 거지. 여자에게 있어서 그 무대라고 하는 거는 정말 그 처음에 그 예르스카 그 연출가가 네. 죽은 이유는 자기가 연출을 하고 싶은데 연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그런 부분에 좌절을 한 거고. 그러니까 이 영화는 그 고문하는 장면조차 우아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그 신문하는 고문이 아니라 신문하는. 신문, 근데 신문하는 그 장면조차. 비즐러가 크리스타한테 뭐라고 했냐면 적어도 자기 자신 스스로를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 안에서. 그 멘트에 넘어갔나? 그 멘트가 무시무시한 멘트죠. 음.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최소한. 나의 신념이 세상의 거스름과 반대돼서 너의 신념으로 많은 사람이 다친다. 근데 너가 그걸 꺾을 수 있다면 꺾어라. 이 얘기를 하는 거면서 적어도 자기 자신 스스로는 구하세요. 이 얘기가 난 그게 처음에 그 비즐러가 처음에 크리스타를 그 카페에서 만나잖아요. 네네. 거기서 그 크리스타에게 했던 얘기하고 네. 연결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여기서 이제 크리스타가 그 장관을 만나러 가려고 하는데 거기서 비즐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당신은 당신 스스로 되게 좋은 네, 사람이고 네, 네, 네. 이제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크리스타가 다시 드라이만에게 다시 돌아가고 네. 그리고 장관은 혼자 호텔방에 앉아 있고 그리고 그 잡혀왔을 때도 사실 저는 그 크리스타가 비즐러를 알아볼 것을 비즐러도 두려워했던 것 같고 네, 두려워했다가 못 이렇게 알아본 못 거죠.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는데 전 그 그러니까 비즐러가 얘기했던 그 대사들을 네. 그 옆에 방에서 보는 사람들이 보면서 묻잖아요. 야, 무슨 네, 저렇게 네, 얘기해? 막 네, 네, 이런 네, 장면이 네. 나오는데 그 대사들이 연결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음. 그래서 실제로 그 크리스타가 드라이만에 대한 어떤 것을 밝히지 않아도 네. 범죄의 어떤 그런 흔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대놓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을 복선으로 깔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크리스타는 당시에 뭐 약을 먹고 있는 상태였고 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그 무대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자기 생명과 그렇죠. 같은 거고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크리스타가 그 장관의 그 스폰을 뿌리치지 못했던 것도 사실은 이유가 있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 사람이 좋지 않았지만 자기의 목숨과 같은 것들을 뺏길 수 없기 네, 때문에 네, 그것은 이제 드라이만이 자기의 신념을 얘기하지 못했던 것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 영화 속에서 이 드라이만과 크리스타는 동일한 어떤 고민들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전 두 가지 얘기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장 그러니까 인상적인 장면이 크리스타나가 지나가는 차에 몸을 던지고 나서 제가 너무 약했어요. 이렇게 말했던 그 멘트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사람이 어느 정도 신문을 받으면은 부는가 이런 게 궁금해진 거예요. 그 남영동 1985 우리나라 영화에서도 나왔지만 거기서는 이제 김근태 네. 전 의원이 엄청 고문을 많이 받아서 근데 다 불었잖아요. 네. 거의 다 그죠.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저는 군대에서 몇 대 맞으니까 바로 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에 비하면 저는 얼마나 약한 사람인가. 이런 그렇죠. 그러니까 군 수사관한테 이제 이렇게 취조를 당한 적이 있었는데 뭐 금방 다 불었어요. 몇 대 맞고. 야, 빨리 끝내자 뭐 이렇게 하면서 때리고 시작하더라고요. 일단 앉으면 군대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민간 경찰은 그래도 사회 나오면 그래도 때리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는 좀 더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애니홀에서도 당신은 백화점 포인트 카드만 뺏겨도 바로 갚을 걸 뭐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근데 보면 영화 자체로도 굉장히 우리한테 큰 감동이 오지만 또
그 당시에 그 모든 국민들을 감시했던 그 감시 사회. 그렇죠. 예? 또 그 어떤 독재자의 의도에 의해서 모든 국민의 삶이 막 흔들리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와 요즘이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지만 요즘도 조금은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회여서 감시가 물론 그때는 이제 더 심했을 수 있겠지만 네. 지금도 오바마가 지금 된통 우방들 그렇죠. 도착한 것 때문에 네. 얻어맞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우리나라도 뭐 댓글 이런 것까지 네. 해서 그 국가기관이 선거에까지 네. 개입했던 그렇죠. 이런 것들 보면은 뭐 그게 이제 체제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난 두 가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게요. 네. 오바마는 미안해 안 할게 그랬잖아요. 네. 근데 한국은 아직 침묵이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런 차이는 다르죠. 있죠. 두 가지 다르죠. 예. 난 오바마 되게 쿨한 것 같아요. 오바마. 미안해. 아, 남자야? 남자야. 오바마 남자야. 상남자야. 그렇죠. 연설도 잘하시고. 그러니까 오바마는 상남자 맞네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남자가 아니었군요. 또 성차별적인 발언. 요건 삭제해 주세요. 네. 아, 그래서 여전히도 우리는 이제 감시 사회에서 뭐 계속 살아가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런 감시 사회 속에서 보면 이제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뭐 그런 경우 있었죠. 이게 감시는 아니지만 비즐러는 사실은 이걸 공산주의 체제라서 그럴 수도 있고 하지만 이 사람은 자기가 철저히 자기 직업 또는 자기의 정치관 자기의 애국심에 의해서 사람들을 감시를 했단 말이에요. 비밀 경찰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이 앞에 초반에 사람들을 교육을 시킬 때는 정말 피도 눈물도 없이 그렇게 그렇죠. 교육을 시킨단 예. 말이죠.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데 점점 자기 스스로 뭔가 자기 안에서 깨어난단 말이에요. 네. 깨어나서는 이제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모습, 자기가 그동안 정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뭔가 뭐 어떤 새로운 삶? 뭐 그런 것들에서 변화가 되어지는데 과연 그렇게 변화가 되어지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비즐러는 케이스죠. 원래 착한 사람이었는데 네.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낸 어떤 그런 인간상이지 근데 그것도 사실은 아니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게 가장 어려워요.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원래 것보다 비즐러의 모습으로 네. 찾아간 것일 수도 있을 것 고집이 같아요.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 이게 굉장히 어쩌면 그 위험한 발언일 수 있는 게 우리 지난번에 대선 때 국정원의 여직원이 댓글을 연락에 달았단 말이죠. 댓글 연락에 달았는데 그 사람 아직까지 입 안 열고 있잖아. 입 안 열고 반성을 안 해요. 네. 잘못했다고 얘기 안 하고 심지어 그 사람이 정확히 누군지 모르겠는데 좌익 효수라는 국정원 직원이 쓴 아이디에 보면 뭐 정말 그 댓글 다른 사람들의 딸을 뭐 네 딸을 어떻게 해버리겠다는 등 뭐 이런 것까지 댓글 달았단 말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그럼 그 사람들은 왜 그러느냐? 그 사람들은 원래 나쁜 사람이었나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들이 과연 무엇일까? 원래 나쁜 건 아니고 제가 학창 시절에 네. 1년 후배 이제 친했던 후배인데 그 친구는 주로 이제 조선일보를 봤고 저는 이제 주로 한겨레 신문을 봤죠. 네. 그리고 저는 그 일반 보병으로 갔다 왔고 그 친구는 사단장 비서병으로 다녀왔어요 군대를. 네. 그리고 나서 제대하고 나서 그 친구는 이제 국정원으로 가고 저는 이제 도봉구에서 마을 신문 배달을 하게 되는 네. 거죠. 만나셨나요? 네? 결혼하기 전에 이제 결혼한다고 아. 이렇게 만났어요. 그래서 네. 무슨 일 하냐? 거기서 무슨 일 하냐? 그랬더니 이제 얘기는 안 해주더라고. 얘기는 안 뒤에 해주는데 또 댓글 단다음 이런 거 얘기 안 하고. 그 뒤로는 만나지 않았는데 어쩌면 예. 그 아도니스님을 네. 감시하러 온 걸 수도 있어요. 맞아. 그래요? 알고 몇 해 됐어요. 그러니까요. 네. 감시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지금 저는 감시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얼핏 들어요. 네, 그런 건도 얼마 전에 한 번 있었고. 저는 아도니스님이랑 안 친합니다. 그렇죠. 네. 전 오늘 이런 자리만 만나요. 녹음할 때만 만납니다. 아니 조만간 우리가 이거 압수수색 당해가지고 믹서하고 다 뺏길 수가 있어요. 갑자기 흘러내려고 그러니 자리에 온 게. 네. 저 아까 전에 되게 마음에 들 준비들 하고 나올 때마다. 정권 얘기하고 이런 건 다 지워버리세요. 아무튼 이렇게 뭐 선천적으로 뭐 다 착했는지 약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이 다르다 보니까 네. 전형적으로 이렇게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삶이 그쵸. 그 후배와 저의 삶이 예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 근데 그분도 철저하게 학습을 받으신 분인 것 같아요. 집단 속에서 집단 바뀌었을 속에서 수도 있죠. 예.
이거 뭐 제가 유식한 말 일부러 하는 건 아닌데 한나 아렌트라는 유명한 철학자 아세요? 아, 그렇죠. 들어봤어요. 유명한 분이죠. 그분이 이제 그 아이히만. 악의 평범성이라는 그 어떻게 보면 보고서 같은 걸 냈잖아요. 그게 1961년도에 아주 그 잔혹한 유태인 학살을 저질렀던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의 재판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제 책을 써서 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랬다는 걸 너무 자기는 어마어마한 그 악인인 줄 알았더니 진짜 평범한 중년 남자더라. 그렇게 맞아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사람은 그 아이히만은 얘기했던 게 난 위에서 시켜서 했다. 그리고 뭐 난 이거 그냥 그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난 직업이었다. 난 이거 갖고 먹고 사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그 보면 그런 나쁜 극악의 그 잘못도 나는 그냥 직업으로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 비판적 사고를 하지 그렇죠. 못하는 네. 사람들에 대한 이게 맞은 놈이 때리는 원리예요. 군대에서 한 1년을 맞으니까 나중에 고참이 됐을 때는 때리게 되더라는 거죠. 아, 이게 그러셨어요? 전 안 맞는 그랬는데? 네? 맞기만 하고 안 아, 때리셨다는. 그렇죠. 저번 때 그랬어요? 집합도 안 근데 지켜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예외 왜 분들이 있는데 그랬어요? 저는 대단히 그냥 권력에 잘 순응하고 저가 이제 오히려 솔직하고 이게 그 평범한 유형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맞으니까 사람이 때리게 되고 악한 것을 당하게 되면 자신도 악해지고 뭐 이렇게 네.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공동체를 이뤄가지고 서로 이렇게 도우면서 잘 살아가야죠. 자신의 악의 평범성을 그렇죠. 네. 뭐 결론이 이래. 네,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악해지는 것들을 자기 스스로의 뭔가 양심에 대한 그 불꽃을 피운다든지 이것은 아니다라고 자기 스스로 그 조직에서 반대의 길을 걸어갈 네. 수 있는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 되는 삶이 거죠. 그런 사회가 올바른 사회인데 네. 그렇지 않으면 이게 공산주의랑 똑같다는 얘기죠. 굉장히 그렇죠. 위험한 사회인 네. 거죠. 그래서 지금 요즘 세대 같은 경우는 정말 그 무서운 시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감청 기술이 더 혁신적으로 네. 발전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 무선 감청도 할 거고.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감시사회죠, 때 뭐. 네. 일베 얘네들이 정말 그 악의 평범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냥 그게 자연스러운 거야 걔네는. 그렇죠. 예. 그게 왜 이렇게 자연스러운지 모르겠어. 점점 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악한 쪽으로 이렇게 사회가 발전할수록 악한 것도 더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악한 행위들도. 이것이 뭐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 이런 걸 떠나서 권력을 갖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순간 할 때 이제 그 감시를 하게 되고 네. 악한 행위들이 계속 끊이지 않고 나오는 거죠. 악한 기술들은 더 발전하고. 네. 근데 보면 그 우리가 이제 이게 딱 그 독일 통일 또는 그 공산주의 그 사상의 어떻게 보면 붕괴 시점과 연계로 되어지는 영화잖아요. 네. 이 영화가. 근데 독일 통일이 제가 나중에 어디서 봤더니 되게 웃기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통일이 먼저 된 게 아니라 네. 사람들이 먼저 물밀 때 갔어요. 예. 그게 왜 장벽이 갔냐면 무너져서. 그게 왜 장벽이 무너진 게 아니라 독일 사람들이 이제 점점 그 민주화에 대한 데모들을 많이 한 거예요. 네. 동독. 동독 사람들이.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헝가리나 폴란드는 좀 이렇게 같은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국경이 좀 허술했나 봐요. 네. 그러니까 걸리면 막 넘어가 버린 거야, 이 예, 사람들이. 사람들이 먼저 넘어가고 네. 그다음에 통일이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넘어가니까 통일됐다. 이쪽 그 맞아. 동독 관리들이 네.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그러면 서독으로 여행 허가를 그냥 줄까? 이렇게 네.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거 발표하는 대변인이 네. 기자들 앞에서 네. 이제 통일이 돼버렸다고. 이 기자 여행 허가를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냥 발표를. 그랬더니 기자 하나가 가만히 있다가 언제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가만히 보더니만 문서를 이렇게 쭉 읽잖아요. 네. 언제 시점이 없는 거야. 즉시요? 이래가지고 그게 라디오 방송을 타버렸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국경 앞에 가가지고 넘어가도 되나? 안 되나? 되나? 안 되나? 그러다가 넘어갔어요, 그냥. 네. 그러니까 그 군인들도 방송에서 된다 그러니까 암 잡은 거예요. 네. 그거 다 넘어가 버렸어. 네. 그래가지고 통일이 됐대요. 네, 야. 맞아요. 굉장히 어이없이 됐다고 네. 얘기를 그러니까 그 들었어요. 사람이 발표만 그때 네. 나중에 추후 시간을 발표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으면 통일이 안 될 수도 있고 네. 굉장히 많은 말 사람. 한마디가 통일을 가져왔네요. 네. 대박. 그러니까 그 사람은 네. 저기 완전 그냥 매뉴얼대로 한 거지. 시점이 없으니까 즉시요 이래가지고 된 거예요. 근데 영화 속에서도 보면 뭐 왔다 갔다 자유롭게 하더라고요. 네네. 그 사람들이 서독 사람들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방송도 나오고 그죠? 네, 왔다 갔다 자유롭게 하고
뭐 세미나 같은 것도 네. 예, 서독 가서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왕래가 자유롭기 우리나라랑 때문에 있었죠. 우리나라랑 똑같은 거죠. 우리는 북한의 개성공단에 그냥 가는데 북한 사람들은 이쪽으로 일하러 오지도 못하고 그러잖아요. 딱 이제 그 그렇죠. 시스템인 거죠. 그러니까 그 시스템에서 좀 더 열렸으면 개방이 됐으면 방송도 들어가고 뭐 또 다 했을 텐데 그게 이제 딱 서버린 거잖아요. 아니에요. 동독 사람이 그 서독에 어떤 세미나차 뭐 그러니까 그건 참여하러 이제 가고 뭐 이런 허가가 이제 나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예술가들이나 뭐 이제 권력층 중에 이제 그런 거 보면 그런 우리나라보다는 사람들, 좀 시민들이 많이 간 건 열려 아니었고 있었던 열려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보다는 교류가 왕래가 많았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영화 또 보면서 우리나라는 과연 통일이 될까? 막 이런 의문도 들었어요. 안 될 것 같아요. 네. 네. 안 될 것 같아요. 느낌이 우리나라는 어려울 것 일단 같아요. 왕래가 돼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 왕래도 느낀 게 없는데다가, 뭐냐면 독일과 서독은 우리나라랑 다른 결정적인 차이가 거기는 걔네들끼리 전쟁을 안 했잖아요. 아, 그렇지. 독일과 서독은 서로 전쟁을 안 했고 그렇죠. 그렇구나. 우리는 피튀기의 전쟁을 했어요. 피튀기의 전쟁을 한 세대가 다 사망하지 않는 한 원수지간이 아직 살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어디서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죽고 난 이후에도 아쉬워하지 않을 것 같아요. 후손들도 이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지 않으면 통일도 근데 어렵지 이제 않을까요? 이게 경제적으로는 한국 경제가 다시 한번 살아나는 건 북한 때문에 살아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에 지하자원, 거기에 부동산, 거기 산업 경제 또 일으키려면 거기에 투입되는 비용 같은 거 생각하면 근데 그 비용이 얘기로는 개성공단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거기다 비용을 대잖아요. 6배를 먹는데 우리가. 예. 그러니까 우리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고 중국이나 뭐 그런 데서 다 투자를 하겠다고 들어오는데 일본도 그렇고 우리는 이제 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반대한 세력이 있는 만큼 간절히 네. 원하는 세대가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오히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반대하는 세력이 계속해서 강력하기 마치 때문에? 주류라고 예. 그 보여지는 거죠. 아니 요번에 도봉에서 함석헌 기념관 네. 그 무산대 그 무산됐죠. 의회에서 무산됐어요. 무산 네. 그 부결해서 네. 지금 뭐 시민 단체에서 서울시로부터 그 금액 땄는데 그렇죠. 주민 참여 그거를, 예산으로 그 시 땄는데 예산을 땄는데 구청에 있는 구의회에서 구의회에서 그 거부해서 네. 지금 돌려주게 생겼다라고. 근데 그 이유가 네. 함석헌의 그 사상 그렇죠. 예, 그걸 트집 잡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거 대신에 이제 그 도봉 근처에서 교통사고로 죽은 워커 장군 기념비를 세워야 된다. 이런 게 이제 또 한쪽의 주장이죠. 네. 뭐 그거는 어쨌든 안 되는 거죠. 둘 다 안 되고 있는 거죠. 둘 다 안 되고 있는 거죠. 둘 다.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뭐 개선점도 없이 그냥 서로 그런 물고 뜯고 하면서 주저앉아 있는 그런 상황이 된 저는 거죠. 이 전쟁 세대가 돌아가셔도 그래도 단기간에 통일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예전에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 뭐 이런 거 들으면은 뭐 왠지 한민족이니까 같이 살아야 될 것 같고 사실 그런 이런데 생각 별로 안 저는 뭐 드는데요, 전혀 저는. 아니 네. 그 국민들의 마음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통일 그렇죠. 되고 안 되고가 사실 글쎄요. 국민들이 뭐 원한다고 되고 원하지 않는다고 안 되는 게 아니라 음. 자기들끼리 높은 사람들의 이해가 맞아야 되는데 그렇죠. 이해 당장은 맞을- 이해가 맞을 가능성은 없는 것 같고요. 네. 뭐 나중에 가서 사실 지금 와서 통일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뭐 비용들 많이 들어갈 거고 네. 사실 동독 같은 경우 이 영화뿐만이 아니라 뭐 그 아까 뭐였죠? 굿바이 레닌? 굿바이 레닌에서도 보면 동독 사람들의 삶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거든요. 일자리도 없고 네. 굉장히 그 차라리 그 해방되기 전, 아니 그러니까 뭐 네네. 통일되기 전에 꿈꾸는 사람들도 조차도 네네.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서독은 서독대로, 네, 네. 동독은 그렇죠. 동독대로. 그런 상황이라고 하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그 지금 그 동독과 서독의 상황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라는 거죠. 훨씬 더 안 좋죠. 그러니까 네. 해방 이게 통일이 됐을 때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언제 과연 또 다시 붙을지 되는 모르는 게 이런 좋을까? 이런 걱정들이 사실 있지만 네. 이거는 사실 우리가 뭐 생각한다고 되는 문제도 아닌 것 같고 일단 저는- 교류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교류해야죠. 개발도 그러니까 해야 단일 되고. 국가를 반드시 유지할 필요는 없고 왕래가 자유로우면 일국 뭐 이국가 체제여도 왕래가 자주 그게 고려 연방제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아니 자유롭고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평화 체제가 구축이 돼 있으면 아니죠. 저 국정원에서 잡아가시면 안 돼요. 저는 반통일 친미주의자인데 외국계산 출신. 그래서 그런데 아무튼 저희가 꼭 보증 쓸 수 있어요. 단일 국가를 굳이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통일을 억지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한민족이기 때문에 어쩌고 이거는 진보 쪽이나 보수 쪽이나 다 그 뭐 우리나라 헌법에도 대통령이 되면은 통일을 추진해야 되는 이런 의무감이 있는데 네. 저는 이제 이런 의무감을 좀 벗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냥 뭐 저는
되면 좋은 거고 뭐 아니면 할수 없는 우리나라의 거고 이런 거예요. 통일이 가장 빠른 거는 네. 어처구니 없게도 삼성이 마음을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삼성. 네. 대기업이 북한에 투자하겠다. 나 거기 그렇지. 투자할 테니까 규제 풀어달라. 네, 가장 빠른 그러면 방법이 될 것 있겠네요. 같아. 그러면 네. 될 것 같아요. 네. 갑자기. 그런 방법이 있네요. 현대하고 삼성하고 딱 들어가서 네. 저 북한 부동산 다 사고 네. 그다음에 거기 길 다 닦아주면서 공장 짓고 고용하고 우리나라도 어처구니 없이. 갑자기 네. 금방 될 것 같은데요. 어처구니 없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북한에서 계시는 분들은 또 얼마나 많이 황당해 하실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어쨌든 이번에 뭐 타인의 삶을 보시면서 네. 뭐 어떤 생각들을 좀 들으셨어요? 한번 마무리하는 발언 시점에서. 벌써 1시간이 넘었네요. 네. 네. 아니 정치 얘기만 해가지고 내가 끼어들 틈이 없었어요. 아, 그러세요? 아, 그래요? 네. 영화 얘기 말씀하시죠. 예. 저는 영화에서 깨알 같은 재미 두 가지를 찾았는데 아니 저는 얘기한 저는 것 원래 같아요. 그 우승 코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오늘 좀 건조했어요. 우승 코드. 좀 많이 건조했어요. 그 장관 역할을 했던 토마스 디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네. 이 사람이 우리나라 영화 베를린에 나왔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요? 베를린에 와. 나왔어요. 네. 그 베를린에서 어떤 역할이냐면 전지현의 접대를 받는 역할이에요. 또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미지는 그분이 그러니까- 성접대 전용 배우시네요. 그러니까 웃기다. 타인의 삶을 보신 분들이 네. 뭔가 그 사람을 보면 뭔가 익숙한 얼굴이다 네. 이런 게 있거든요. 유승환 그래 감독이 왠지 어디서 본 것 같아. 그러니까 유승환 그 사람이- 감독이 그걸 네. 또 했나 보다. 이렇게. 네.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그 전지현 접대를 아. 이경영이 접대하라고 해가지고 아. 접대했던 그 사람이 거기 바로 그분이시구나. 이분이세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식당에서 그 소위 하나가 네네네네. 그 호네커 얘기하면서 네. 아, 이런 맞다. 네, 농담 따먹기. 농담 따먹기 하다가 네. 그 바싹 긴장했잖아요. 비즐러의 상관한테 네. 완전 걸리잖아요. 농락당하죠. 예. 그래서 거기서 뭐 너의 뭐 어떤 그 이름 대라, 앞길에 소송 대라 막 소송 대라 이러면서. 막 이랬잖아요. 그리고 네. 농담이다라고 네. 했지만 네. 실제로 그 비즐러가 나중에 좌천돼가지고 그 우편국에 있었잖아요. 네. 그 뒷자리에 있던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래요? 아, 와, 그래요? 예리하시다. 야. 진짜 웃기다. 와. 영화 몇 번 걔는 봤어요? 역시. 전 이 영화 많이 봤죠. 아. 저는 그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 이 영화가 어찌 보면 사회주의 국가라고 하는 동독에 대한 어떤 그 냉소를 날리는 장면이 네, 네, 네. 당신 같은 사람이 정치를 했으니 이 나라가 이런 그 드라이만의 얘기가 있잖아요. 장관한테 네, 얘기하는 네, 그렇죠. 그런 거 보면서 사회주의를 약간 냉소적으로 얘기한 부분들도 네, 그렇죠. 있었다 이런 정도. 아, 아 그리고- 역시 소금사막. 또 하나는 영화 그 전문사. 영화의 그 포스터가 네. 원래 그 독일 포스터하고 한국 포스터하고 달라요. 아, 그래요? 예. 아, 다르더라고요. 예, 다른데 그 역시. 독일 포스터 같은 경우는 그 빨간색 지문 네, 네. 그게 사실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영화 속에서 되게 중요한 장면인데 네. 그 우리나라 장면에는 그게 없고요. 그 크리스타하고 드라이만이 누워 있고 네. 밑에 이제 비즐러가 그 도청하고 있는 아, 장면. 그리고 이제 그 옆에 타인의 삶에서 5년간 내 삶이었던 타인의 삶이라고 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영화 연도 그 물어봤었잖아요. 배경. 네. 그게 네. 1984년 11월 달에 네. 이제 그 배경이다라고 하는 게 나오고 네. 그다음에 그렇다면 비즐러가 감청을 시작한 거는 84년 11월 이후가 되는 거죠. 이전. 네, 이후가 되는 거죠. 이후. 아, 이후가 그쵸, 되는 그쵸. 거고 그리고 소비에트 공산당 신의서기장 미카엘 네, 고르바초프 선출된 게 85년이면 5년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지. 최대 4개월. 네. 네, 그러니까 이 카피 틀린 거예요.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거 카피도 그렇고 처음에 이 영화 나왔을 때 그 좀 칼질이 좀 심했나 봐요. 저도 DVD로 처음에 이제 구매를 해서 계속 네. 보고 있는데 극장에서 했을 때는 좀 칼질이 좀 있었던 것 네. 같더라고요. 그 개봉일이 2개로 돼 있던데. 요번에 개봉이 있었나요? 네, 2013년도인가 12년도에 보니까 개봉일이 2번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럼 재개봉했나? 네, 그거 2007년도 작품인데요. 네. 그럼 이게 5년간의 내용이 아니라 4개월간의 네. 이야기라는 거죠? 2006년도 작품이네요. 네, 그렇죠. 아, 영화는 그렇군요. 2006년도 만들어졌고 네. 네. 상은 재개봉을 2007년도에. 했네. 2013년도에. 네, 그쵸. 재개봉을 했네요. 올해. 그렇죠. 1월 달에 재개봉했고 네. 1월 달에 재개봉을 했으면 실제로 그 카피에 나와 있는 것처럼 5년간의 삶은 아니었다. 그렇죠. 예, 아니 근데 영화에서 보면은 2년 후, 몇 년 후 이런 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감옥이? 그 좌천되고 난 자막으로? 뒤에 2년 뒤. 그렇죠. 예. 2년 뒤에 그 소희하고 비즐러 같이 그 우편물 떼고 있다가 감시했던 그렇죠. 기간은 4개월. 4개월 네, 정도밖에 안 그렇죠. 된다라고 하는 거. 그렇죠. 그리고 비즐러가 그 영화 찍고요. 네. 그 다음에 죽었어요. 네, 맞아요. 아, 그래요? 2007년도에 예, 죽었어요. 위암으로 실제 배우가? 죽었다고 네. 하더라고요. 아, 왜요? 사실 얼굴 위암? 보면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좀 안 네, 좋아 보이긴 맞아요. 해요. 네. 뭔가 아. 그래서 말라 더 보이고. 뭔가 그 영화에 좀 이렇게 적합한 연기 슬픔이 아니었어요. 묻어나는. 그러면 그런 그 거 사람은 거죠. 독일에서도 개봉했을 땐 죽어 있을 수도 있겠네. 아니요, 독일에서 개봉하고 네. 그 영화로 독일 아카데미의 남우주연상을 받고?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죽은 거죠. 아, 이 어쩐지 안타까운 이렇게 일이에요. 아파 보이시 죽기 전에 마지막 연기가 된 거네요. 그러네요. 그 어쩌다 뒤로 보니. 영화가 하나 더 있는데요. 아, 그래요? 나중에 발표된 게 아닐까라는 짐작이 되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아, 그 배우의 영화를 더 보고 싶어서 좀 봤더니 아는 영화도 없고. 비즐러로 나오는 네. 그분 이름 뭐더라? 울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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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흐. 예. 미흐. 그분인데. 이게 그 가래 끓는 발음이에요, 독일어. 이실베 니시. 네. 그렇죠. 네. 독일어 배우셨어요? 아니요, 그래서 그것만 저는 알아요. 고등학교 때 저도 맞으면서 배웠어요. 저도 독일어 배웠어요. 아, 네, 그러셨군요. 그래서 의 발음 그렇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왜 하고 네. 의 이런 거. 네, 네. 아, 네. 아, 우리가 오랜만에 정말 헐리우드 영화나 한국 영화를 벗어나서 그렇죠. 유럽 영화를 한번 봤는데 유럽 영화가 주는 감동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네, 네네. 근데 그 아름다움을 제대로 오늘 못 전달한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느낌이 제가 드네요. 앞에 영화는 너무 보셔야 드라이하게 돼요, 예, 보셔야 꼭 돼요. 보셨으면 좋겠어요. 드라이하게 듣는 분들이. 줄거리를 아니 그래서 전달해서 이거 원고 없이 가야 된다니까. 그래서. 아니, 깜빡해지는 것 같아요, 이거 이게 원고 있으면. 없이 하면 너무 헷갈려요. 너무 헷갈리고 어떤 극작가를 감시했다가 망했어요. 이거밖에 안 돼.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저는 이거 말고 얼마 전에 전쟁 영화 2차 세계대전 배경으로 한 독일에서 만든 영화. 네. 독일이 맨날 늘 할리우드 영화에서는 맨날 까이고 나쁜 놈들이 그러잖아요. 그죠? 네. 물론 나쁜 놈 상황이었지만 근데 독일인의 시선으로 그 2차 세계대전을 이렇게 되게 길게 만든 영화가 있어요. 우리 네. 엄마, 우리 아빠인가? 제목은 이래. 근데 전쟁 영화야. 근데 그 형제들이 전쟁에 같이 참여했던. 네. 근데 그것도 이거랑 영화 느낌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렇죠. 대단히 잔잔한 감동과 독일 양반들이 그렇게 이렇게 영화를 쓰시나 봐. 네, 아무튼. 네. 네. 아 그리고 또 이거 뭐 사족인데 네. 제가 지난번에 그 올드보이 언급을 했잖아요. 네. 올드보이를 리마스터링해서 다시 보여준대요. 박찬욱 감독이. 그래요? 예. 그래서 리마스터링을 해서 자기가 뭐저 개봉을 하겠다고? 네, 개봉하겠대요. 네. 더 좋은 화질로. 뭔가 화질만 아니면 내용도 내용은 뭐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내용은 사실 이해가 충분히 뭐 그렇게 네. 매끄럽지 않은 부분. 제가 왜 그걸 다시 재개봉하는 거예요? 별로 이미 기대스럽지 다 나와 않은데요. 있는데? 예. 아, 그거 얘기를 들었는데 까먹었어요. 아, 그래요? 그 뭐 얘기한 제가 저 한 번 본 영화 다시 안 보는데. 네. 저도 좀 그런 편이에요. 네. 근데 우리나라 그 영화관에서 그 네. 영화 그 상영 시간 있잖아요. 네. 그 시간 때문에 영화를 그 시간에 맞춰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많이 가이지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예.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뭐 아바타라든지 네, 네. 2012 같은 경우는 2시간 반이 넘어가잖아요. 거의 3시간 가까이 되는데 그 영화는 그 관에서는 그 영화만 틀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그 영화 틀고 이제 퐁당퐁당이라든지 이랬을 경우에 교체 상영하는 경우에. 네, 그랬을 그렇죠. 경우에 시간대에 시간 안 맞춰줘야지. 맞는 거죠. 2시간 안에 끊어줘야 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쉬는 시간 이 포함해서. 칼질을 하거나 요즘엔 그런 거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예전에만 해도 그걸 맞추려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저도 지난주에 한 4시간 촬영분을 한 5분으로 압축해보는 것을 해봤는데 대단히 고통스러운 작업 자체가 고통스러운 작업인데다가 또 아쉬운 장면들을 좀 놓쳤다 이런 그런 게 이해가 좀 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촬영 안 하려고요. 그렇죠. 그냥 촬영한 즉시 나올 수 있게끔 촬영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저도 그냥 찍고 음. 찍은 대로 그냥 보내보내고. 그래서 도발뉴스는 큰 차이 안 나요. 그렇죠. 워낙 또 제가 뭐 원고 없이도 한 번 죄송합니다. 출연하셨잖아요. 한 번. 네네. 네, 오늘은 타인의 삶에 대해서 네네. 우리가 이 영화를 보면서 또 우리가 지켜야 될 비판적 시각 또는 우리가 다른 사람 우리가 예술을 바라보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감동에 대해서 그쵸. 한번 짚어본 좋은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감수성이 떨어지고 있는데 네, 영화 속 비즐러처럼 네, 네. 맨날 신문 배달하다 이렇게 자고 뭐 이런 삶인데 그렇죠. 저 뭐 색다른 신선한 또 이렇게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영화 잠깐만요. 네. 아까 전에 그 연도 그 관련해서는요. 네. 어떤 제가 이제 검색하다가 어떤 분의 블로그에서 올라온 거를 제가 보고 인용한 거예요. 네. 그분의 네. 블로그를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요. 네. 혹시라도 이거 뭐 도용이냐 뭐 이런 얘기 나올까봐 네. 뭐 그분 귀까지 안 들어가겠죠. 하지만 어떤 분의 블로그에서 도용한 네, 거다. 밝혔습니다. 네. 네. 밝혔습니다. 네네. 다음 영화는 어떤 영화로 하시겠어요? 우리 남원미녀가 한번 가시죠. 고정 게스트인데 어차피 고정 게스트가 고정 패널인 거고. 이렇게 막 지르시면 어떡합니까? 아무 생각 없이 나왔는데. 그래요? 일단 독감기도 걸리셨는데. 미리 예고는 좀 어려울 것 같네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음 주에 하시는 거죠? 네네 그래요. 좀 알려주세요 어떤 영화인지 문자로라도. 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정도에 알려주세요. 네네. 그래서 원래는 김기덕 감독의 일단 악어를 얘기하려고 했으나 그거 한번 쉬고. 네. 악어는 이 영화 다음에 악어는 아니, 좀 아니다. 굉장히 훌륭한 영화긴 그렇죠. 한데 이 영화 다음에는 아닌 것 제가 같아요. 이 영화를 보고서 너무나 의욕이 상실됐어요. 근데 우리나라 영화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혹시 오늘 방송이 혹시 재미없으셨던 분들이라도 네, 이 다 제 영화는 탓입니다.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오늘 타인의 삶을 보고서 저희들이 또 무한한 감동과 또 묵직한 질문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그냥 재미 요소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또 감동 있는 영화들을 많이 찾는 그런 차도남의 이 영화 때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네 그렇죠.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우리 또 녹음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네. 들으시는 분들은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거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